NFIB 정미자영업연맹 소기업 낙관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5.1로 집계가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급격한 상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직전 달 101.7이었는데 직전 달에 이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51년 평균이 98인데 두 달 연속 이를 상회했는데 상회한 건 둘째치고 너무 가파르게 올랐었죠. 18년 10월 이후 최고치까지 수준으로 올라섰고 지금의 레벨이 보시는 것처럼 6년 만에 최고치 수준에 도달한 그런 위치입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타난 게 과거에도 한 번 있었는데요. 언제냐 보시면 2016년도 이때입니다. 기울기가 이때랑 동일하죠. 당시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서던 그런 구간이고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 선거 이후 개선된 경제 전망과 함께 계속해서 소기업 낙관지수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낙관론이 크게 반영이 돼서 이런 급증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0개의 세부 구성 요소 중 7개가 직전 달 대비 증가되는 흐름이 나왔고요. 2개는 줄었고 1개는 변함없음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UBS에서 NFIB 조사 결과는 공화당 소비자의 견해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설문조사 결과가 매우 당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소기업,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화당원인 경우가 많다 이 얘기인데요. 2016년 트럼프 1기와 비슷한 현상이 지금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차이점은 당시의 소비심리와 비교를 해보면 2016년 트럼프 1기에는 소비심리도 함께 개선이 되는 것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1기 때와 비슷하게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지만 소비심리지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이 괴리가 벌어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배경을 갖고 NFIB 소기업 낙관지수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경제에서 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헤드라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개별 항목별 실제 소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 요인을 잘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헤드라인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고 6년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높아졌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12월 전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이 플러스 52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달 36에 이어서 다시 급등을 한 모습이고 역대 최고 수준의 위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재 전망이 긍정적인 레벨까지 올라섰다 이렇게 봐야겠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집계라는 미명하에 비즈니스 상황이 크게 떨어졌던 구간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당선 이후에 빠르게 반전이 된 게 결국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 기대, 심리, 소프트 데이터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12월 매출 기대입니다. 마찬가지로 22를 기록을 했는데 직전 달 14에서 더 급증한 위치죠. 실질 매출에 대한 증가를 기대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8%포인트가 상승을 한 그런 위치인데 지금 레벨이 과거 평균 수준까지 올라선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이건 실제 매출이 아니고 매출에 대한 기대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기대에 대한 큰 폭의 개선이 있었지만 하드 데이터, 진짜 매출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주 중에 마이너스 13%만이 지난 3개월 동안 면목상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것인데 이 데이터는 직전 달과 변함이 없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직전 달에 이어서 큰 폭의 매출 기대 증가가 나왔던 이런 심리 데이터 말고 실제 하드 데이터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만큼 소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아직 기대만큼은 활발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지수와 실제 매출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이 간극이 더 벌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됩니다. 12월 어닝 보시게 되면 여전히 경기 침체 레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이 마이너스 26을 기록을 했는데 이 위치는 직전 달에도 마이너스 26이었거든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실적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대와 전망 이런 부분은 크게 개선이 되었지만 실제 실적과 어닝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간극이 벌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대지수와 실질 매출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양자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하드 데이터 중에 유일하게 재고 부분은 어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0까지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바닥권을 이탈하고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이런 재고 현황이 이번 달 어느 정도 확충을 하면서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라면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어 재고 확충을 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여기에 트럼프 관세 부과전의 사전 움직임으로도 함께 작용된 모습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소기업들의 비즈니스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미래 기대와 전망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반등을 했고 이어서 재고 보충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용 확대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직 실적 개선, 고용 확대,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확대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따라서 헤드라인의 급등은 주로 경제 전망과 미래 사업 상황에 대해 묻는 주관적인 구성 요소, 한마디로 심리 소프트 데이터라는 것이죠. 이를 기반으로 헤드라인 데이터가 급등을 하게 되었고 재고를 제외하고 고용 계획이라든지 실적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객관적인 구성 요소, 하드 데이터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가 바닥에서 돌아설 때 심리 부분부터 돌아서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실제 지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영향으로 나아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이 재고 보충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증가분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실제 미래 비즈니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트럼프 관세 부과전에 나타나는 선행적으로 재고를 보충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도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듯한 데이터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국면의 하나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고용 확대 부분부터 이어나가 보면 12월 NFIB 고용이죠. 구인 건수는 35를 기록을 했고 직전 달에 비해 소폭 줄었습니다. 여전히 감소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채용 계획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이번 12월 달 19%포인트로 기록이 됐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 소폭 늘어났습니다만 큰 폭의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고 직전 저점이 24년 4월 12%포인트 지점입니다. 여기서 증가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등한 레벨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전체 추세가 변함없이 감소 추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고용 확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의미 있을 정도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은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 임금 상승률 흐름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금 상승률의 선행지표로 이 보상계획 데이터를 많이 보게 됩니다. 12월 조사에 의하면 24%로 기록이 되었는데 향후 3개월 동안 보상을 인상할 계획이 24%죠. 이 부분이 직전 달 28에 비해서 더 떨어진 위치입니다. 오히려 임금 상승률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고요. 이 파란색 보시면 높아졌다가 떨어진 모습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보상계획 데이터가 직전 달 대비 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보상은 29%만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보상계획 데이터가 직전 달 대비 더 하락을 했는데 실제 보상도 더 줄어든 것이죠. 직전 달은 32%였는데 이번 달 29%로 실제 보상 비율이 더 줄었다라는 점은 오히려 보상 계획에 대한 응답과 더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 상승률의 흐름 자체가 하방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상 계획 데이터는 고용비용 지수 ECI하고도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3개월 이동평균은 25로 직전 달에 비해 변함이 없고요. 월별 데이터 기준으로는 직전 달 28에서 24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하락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12월 평균 판매 가격 인상 계획 비율도 28%로 직전 달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실제 판매 가격 인상 비율도 24%로 직전 달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심리 개선이 나타났고 이에 재고 보충 움직임까지는 확인이 되었으나 실적이 개선되거나 이에 더불어 고용이 확대, 더불어서 향후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어졌고요.
그런 흐름 가운데 12월 향후 3개월 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의 비중이 28%로 직전 달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흐름이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늘 엄살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공화당 집권 이후에 데이터가 급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소기업 낙관 지수를 보실 때 심리 기대 전망 데이터와 실제 실적 부분, 즉 하드 데이터를 따로 살펴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구인 건수 보시게 되면 12월 35로 직전 달에 비해 소폭 더 줄어드는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고의 증가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번 12월 달 0을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더 증가된 흐름이 나왔고, 사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던 이 재고 레벨이 극단적인 상황이었던 팬데믹 수준의 재고 레벨이었거든요. 이 정도 수준과 유사할 정도로 떨어졌다가 이후에 계속 증가되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지금의 증가분을 어느 정도 시계열을 갖고 보게 되면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변동성 안에서의 해석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 실제 실적은 사실상 어닝 쇼크 수준의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6을 기록을 했는데 직전 달에 비해 변함이 없는 그런 수준을 유지했고, 빨간색 음영이 칠해진 구간이 팬데믹 구간의 실적입니다. 지금의 실적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직접 비교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극단적으로 떨어졌던 팬데믹 구간의 어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소기업들의 캐펙스 지출에 큰 변화는 없었고, 사실 영세한 비즈니스 특성상 이런 캐펙스 지출이 의미있게 해석되기는 좀 어렵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불확실성 지수인데 12월 86을 기록을 했습니다.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재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고 금리가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기업들은 최종 이익, 한마디로 어닝단에서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영세한 비즈니스 구조로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가 어려운 상황이 확인되었잖아요. 사실상 이 차트 보시게 되면 어닝 흐름에서도 보복 소비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흐름에서도 실적이 팬데믹 이전을 상회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가가 어려운 특성을 반영하게 되면 사실 지금의 흐름상 소기업들이 실제 실적이 개선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소기업 낙관 지수 12월 데이터는 헤드라인 자체는 큰 폭의 상승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심리와 기대 전망에 대한 데이터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이런 흐름이 향후 매출 기대에 대한 부분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어닝에서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선된 게 없는 직전 달과 똑같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직전 달과 같은 수준이라고 함은 이례적으로 낮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12월 재고 현황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증가의 모습이 나왔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심리와 기대 전망 데이터는 개선이 되었고 이런 흐름이 재고 보충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미래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관세 부과전 선행에서 재고를 보충하려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경기 확장 사이클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로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수준에서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는 소기업들은 어닝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12월 소기업 낙관 지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